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국채 부양 의지를 한 번 더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ECB 정책위원회가 통화정책 성과를 재평가할 것이며 지나치게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되는 리스크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ECB는 권한에 따라 비전통적 정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 같은 조치들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매입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국채 매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전날 고용과 경제가 개선된다 해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인 라스 피터 한센 시카고대 교수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연준이 긴축으로 급하게 선회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9만 건을 상회한 것이지만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났고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도 고용 환경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상장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중국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스티븐선 HSBC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중국 상장기업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2월 들어 상장사 내부자 매도 규모가 600억 위안으로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92%나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또 ECB가 양적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국제 유가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모든 업종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무려 1.84% 올랐죠.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7,9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84% 급증했죠. 애플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 또한 1.7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기 효과의 주요국 증시가 모두 급등했는데요. 영국 증시가 2.3% 오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3%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급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에도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1900선을 회복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AS 할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지난 화요일에 추천받은 종목이었던 이스트소프트인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목표가를 조기 달성하면서 무려 수익률이 23%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전일 고가였던 26,050원을 찍고 현재도 오늘도 좀 동시효과 상황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이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잡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보안 관련 이슈는 아무도 근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운이 좋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수익을 너무 축하드리고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했던 날이었죠. 이때 어느 정도 바닥권역 자체를 정확하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죠. 자, 한번 같이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시면 어때요? 예, 단기적으로 갇혀있는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모양새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틀 3일이죠. 3거래일이 지났는데 한 지금 23.4% 가량 나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홀딩 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운이 좋게 수익이 났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 이런 종목 고르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자체는 비이성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호가가 16,550원으로 지금 0.6% 100원가량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CES 2015 바로 세계 가전 박람회에 대부분의 트렌드가 잡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사실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사물 인터넷이 아닙니다. 사실은 TV가 가장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LG나 삼성에서도 모든 어느 정도의 가전업체들이 대부분 다 TV에 대해서 고성능 TV를 다 들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질 자체를 좀 더 넓게,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퀀텀 닷 TV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이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어느 정도 호황에 맞춰서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는 거기 뭐 TV에 대한 이슈는 되지 않았죠. 대부분 다 지금 사물 인터넷 쪽으로 매기세가 쏠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주가상의 방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중국에서 일단은 괄목할 만한 성장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품을 판매하는 삼성이라든지 LG보다는 지금은 아이컴포넌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좀 더 보셔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LG의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한 40주 정도 남았고, 아이컴포넌트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는 형국이고, 자, 돌파 과정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업의 가치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실적이 조금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자, 일단은 오늘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똑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I 컴포넌트였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멘토님, 또 다음 주 주말에 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좀 짧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I 컴포넌트는 16,457일이 됐네요. 예, 자, 예. 그리고 강연회는 17일, 18일 양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저 혼자 단독 강연회를 하고 17일은 동부증권 인천지점, 인천 굴포천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8일은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이죠. 공덕역에서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저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둘 다 2시니까요. 네. 식사하시고 오세요. 네. 자,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월 9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흘 만에 1900선을 회복했던 하루였는데요. 만길 우려를 듣고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의 힘이었죠. 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늘 아침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 대표님, 오늘도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역시 0.8%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네. 1920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3일 연속 갭을 동반시키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1920포인트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지난번 배당락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1930포인트 정도 선에서가 약간의 그 저항대 매물대 형성시키면서 하락 마감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지금 벌써 거의 1%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1925포인트나 1930포인트 정도까지만 더 올라간다라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하락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갭 상승을 동반하면서 0.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좋은 흐름을 띠고 있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전체적인 흐름은 추세를 좀 전환시키면서 뭐 1월 랠리를 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그 최근에 트렌드적으로 움직인다면 무슨 얘기냐면 작년, 재작년 흐름처럼 움직여준다라면은 상당히 3월이나 4월 달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그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모습을 띈다라면은 이번에는 최소한 뭐 580포인트 이상 잘하면은 앞자리가 6으로 바뀔 정도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찌됐든 조정 없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좀 보신다라면 일단 선물 베이시스가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0.2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선물이 1% 정도 올라오면서 베이시스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입니다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쪽을 봤을 때는 크게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미약하다라는 걸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0원 이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환율로 인해 가지고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기에는 조금은 그런 우려감은 없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갭 상승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매물대가 형성되는 1920포인트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갔습니다. 업종별 분위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도 철강, 금속과 전기, 전자 등 대형 수출주가 포함되는 업종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건호 연구원님. 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강한데 코스피 쪽은 섬유유복이 오늘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증권, 서비스, 운송장비, 철강금속, 건설, 금융 그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화학도 어느 정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유복 쪽을 좀 보죠. 섬유유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죠. 올해 들어서 좀 초반에 이 섬유유복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었는데 전방이 4%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박림이 2.24%, 아비스타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 제일모직, LF, 과거 LG패션이죠. 대현, 한섬, 쌍방울, 경방, DSR, 태평양물산, 성한, FNF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 또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증권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네요. 역시나 지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센 것 같은데 키움증권이 9% 상승하고 있고요. HMC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둘 다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유화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우리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SK증권, 동부증권, 신영증권,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도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 쪽을 좀 한번 보죠. 서비스 쪽은 뭐 여러 가지 이 종목들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컴텍 시스템이 8.3%, 도화 엔지니어링이 4%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최근에 다우그룹주들이 다 좋네요. 다우기술이 또 4%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KL, SC 엔지니어링, 광일이츠, 동아소시홀딩스, 주LG, 유수홀딩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핫텍, 삼성 SDS, CJ, 한세 예스24홀딩스, 신세계푸드, 코오롱 이런 종목도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쪽 역시나 운송장비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체시스가 3% 넘는 상승폭, 대우조선해양이 2%, 현대미포조선이 1.7%,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도 좀 눈에 띄는 부분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SNT모티브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금속, 태원물산, 화성 R&A, 기아차, DIC, 현대모비스, 동국실업, 현대로템, 상신브레이크, 덕양산업, SJM, 대창단주.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조선 부품 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 쪽도 오늘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세아베스틸이 3.47%, 서원이 2.19%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2.15% 상승하고 있습니다. TCC 동양, 한국철강, 한국특수연강, 대창, 동양강철, 영흥철강, 고려제강, 동부제철, 동국제강, 화인베스트, 현대PNG스틸, 세아제강, 그리고 포스코까지 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도 또 반등이 나오는데 대형건설사도 좋고요. 한신공영 그리고 태형건설, 신한, 사만감유, 코오롱글로벌 같은 중견기업의 건설사들도 오늘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한번 살펴보죠. 소프트웨어 역시 강하고요. 의료정밀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IT 부품인데 테마가 딱 정해져 있죠. 소프트웨어 쪽은 역시나 게임주들 그리고 의료정밀 쪽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이 많이 부어진 데 있고 IT 부품 쪽에는 삼성전자의 덕이다. 오늘 소프트웨어 쪽은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C큐브, KG이니시스, 파수닷컴, 모빌리언스, 지오소프트
하이라이트, 이니텍, 갤럭시, 시아컴즈, 라운시큐어, 암네, 토탈소프트 다 강합니다. 의료정밀 쪽도 인바디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바텍, 아이센스, 세코닉스도 상승하고 있고요. 파나지, 인트로메딕, 나노엔테 다 좋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쪽도 슈프리마, 시그널 정보통신 좋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에도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시각 수급 상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매수 규모를 본다면 거의 한 달 만에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관건은 이러한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인데 다행히 장 초반이지만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찬 대표님, 수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수급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어저께 선물 쪽으로는 큰 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이 한 2천억 가까운 매수세,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일단은 한 100억 정도, 150억 정도에서 200억 사이 지금 일단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도 한 1,000억, 1,500억 전후로 좀 매수가 좀 유입됐을 때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선물 쪽으로 중심해서 매수세가 좀 더 같이 들어와 줘야지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유가증권 시장만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좀 제한적인 매수일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쪽,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쪽으로 등해서 약간의 그 호재성 뉴스가 좀 며칠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철강 금융 쪽도 좀 의외로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출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095원 6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90원 중반선에서 등락할 전망인데요. 유로화가 1.18달러 선을 하회하고 달러의 환율도 119엔 후반대로 상승하는 등 달러와 강세 기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이 1,097원 8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 플러스 1원 5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96원 90전보다는 6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달러는 환율이 120원대에서 내려온 이후에 역내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 플레이가 주춤하고 있고요. 수출업체의 내공 물량 등 달러 공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일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상승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와 매수 심리가 약화된 것도 환율의 하락 이유입니다. 그러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1,090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달러의 환율이 120원대로 추가 상승 시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효과가 얇은 상황에서 롱스탑 또는 숏스탑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도 역시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093원에서 1,1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2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57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도 좋은데요. 그중에 삼성전기가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에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5만 원대 주가를 정말 오랜만에 회복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KH 바텍이 거침없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들 종목들 흐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오랜만에 좀 하나 나왔네요.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의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를 좀 상향시켰고요. 4분기와 올해 1분기,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률을
204%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을 58%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익 자체를, 이익 규모를. 그래서 4분기, 작년 4분기에 367억 정도 영업이익 추정했고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을 이제 55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에는 이제 판관비의 어떤 절감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 1분기는 갤럭시 S6에 대한 조기 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의 매출 증가가 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이익 개선 이제 스마트폰 부진이 이제 작년도 3분기에 좀 바닥권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정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기같이 삼성전자의 어떤 부품과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의 이익이 일제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에 대한 2조 원대 회복을 굉장히 좀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어떤 바닥점을 확인한 상태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모멘텀과 어떤 체인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증권사에 몇 군데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동일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추정치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 쪽에서 선방을 했거든요. 물론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통제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들이 바뀐 거죠.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가 어차피 3분기는 바닥 아니었겠느냐. 그럼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62,000원 정도 돌파시키면 종가상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7자도 좀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SK하이닉스인데 D램 쪽이 강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D램 쪽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들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 다 상승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론 경쟁사의 반사이익인데 이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가장 최대 이제 경쟁사죠. 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긴 한 회사인데 8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의 매출 전망치를 41억 불에서 43억 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45억 불이었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는 이 매출 전망치고요. 20나노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어떤 생산 차질 그리고 생산 조업 일수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이 결국엔 매출 감소, 매출 전망에 대한 축소로 이어졌고요. 또 올해 D램 산업에 이제 비트 그로스라고 해서 반도체에 있어서 비트 단위로 환산한 D램 생산량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20% 초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긴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자사의 비트 그로스는 20나노 공정 전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30나노 공정에서 20나노로 전환이 되면서 웨이퍼 생산이 최대 15에서 한 2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들이 SK하이닉스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그래서 SK하이닉스로 좀 반영이 됐다, 투영이 됐다라는 얘기 드리고 오늘 51,300원 결국에 5만원대를 다시 회복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52,400원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2,400원을 돌파시키면 새로운 또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52,400원대 부분에서 밀리게 되면 조정 이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KH바텍인데요. KH바텍은 또 신고가가 나왔네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휴대폰 부품주에 비해서 일단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소재 그러니까 메탈 소재에 대한 채택의 변화 이게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굉장히 높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신고가가 주가 상승의 끝은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는 단기적 트레이딩이나 공격적인 신규 진입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에 연일 하락하며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했던 업종이 바로 건설주인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건설주들 골고루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이 바로 동부건설인데요. 회상 절차 개시된 기업인데 주가 거래 재개 이후 현재 이틀째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NH엔터인데요. 어제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개파락하며 급락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던 증권사들도 많던데 혹시 이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것인지 NH엔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사이버결제와 KG인시스가 신고가를 쓰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정책 테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유창 대표님. 네, 일단은 건설사들이 조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GS건설, 대형건설 상위 종목군들이 한 1,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잘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한 2달에서 많게는 3개월 동안 주가가 뭐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많게는 50% 뭐 적게는 한 30% 정도 20-30% 정도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에 대한 기술적 반대가 생각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그냥 단순하게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시고 그나마도 좀 괜찮다라면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실 때 여전히 모든 종목군들이 좀 추세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동부건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회생 절차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락세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까지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좀 기간 조정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먼저 투매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13%에서 뭐 1, 2% 더 빠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손실이 더 확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NH엔터테인먼트가 약세를 띠고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는 급등세를 띠고 있고요. 뭐 전자결제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한국사이버결제뿐이 아니라 뭐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한 6% 내외로 오르고 있는데 뭐 한국사이버결제만 상한가냐?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H엔터테인먼트가 어저께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3,500억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현금성 자산을 3,000억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3,500억 유상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높았었는데 그 사용의 목적이 일단은 뭐 시설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투자 이런 부분에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M&A가 아니라 간편결제라든지 전자결제 쪽으로 해서 1,500억 정도인가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회사라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가 뭐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NH엔터테인먼트가 간편결제 이쪽 시장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한몫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월요일 좀 가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씩 거래는 되고 있어요. 상한가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확인하면서 매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NH엔터테인먼트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M&A를 좀 하기 위한 자금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별거 없다라는 것이고 또 과연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 자금을 급격히 쓰기 위한 유상증자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주들한테 자금을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낙폭을 좀 크게 보이고 있다. 물론 조금 아래 꼬리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매력이 일단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79,0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82,000원, 83,000원, 8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 가격대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 이상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8만원 초반에서 일단 지지력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만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만약에 8만원의 지지를 못한다라면은 유상증자 가격도 다시 재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놓고, 좀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NH엔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인시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한가 좀 풀린다면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돌발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업종 분위기 살펴봤듯이 증권업종이 오늘도 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째 오르면서 증권업 또한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세아베스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오늘 3거래일째 오르면서 3%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인데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증권주들 다 오르는 거, 역시나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반등 부분도 있고, 뭐 증권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부각이 됐고, 그리고 사실 금융업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수출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할 업종이 많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업종들, 이 포커스를 좀 받기도 했는데, 또 올 들어서 제일 지지부진했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근 연속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도 올 들어서 4조 원대 넘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익원, 증권사의 수익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보통 1월달 연초에 좀 거래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1분기 증권주들의 수익성 개선,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금융업종들은 당분간은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인데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들이 또 쏟아졌네요. 작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14년도 4분기 별도 매출액이 5,728억, 영업이익이 480억, 세전이익이 45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3%,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또 최근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좀 도출이 되는데, 솔직히 많이 빠지긴 빠졌죠. 25,500원까지 좀 빠졌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 한 9배 정도,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는 7배 좀 넘고요. 그리고 PBR기 수준이 0.68배, 그러니까 1배가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가로 다 매각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을 넘어선다. 결국에는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회계적인 스킬로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장부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회계상에 올라져 있는 장부 가치대로 평가를 했을 때 시장의 어떤 가치를 반영한 시가총액이 더 모자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1대1, 그러니까 결국에 장부 가치만큼의 어떤 이 시가총액이 올라오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 뭐 요렇게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고, 일단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들이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이솔루션인데요.
오이솔루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오던 종목이긴 한데 주가가 좀 부침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회사에 대한 인식의 개선 그리고 주가의 어떤 저점 형성 이런 부분들을 거치느라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장비 업종들 그리고 통신장비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오이솔루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박스권 특히나 하향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25%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1%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세계 1위에서 2위 통신업체 시스코, 화웨이 쪽으로의 매출 확대 그리고 해외 쪽 우리나라는 LTE라고 하는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LTE 서비스 확대 특히나 북미 지역 쪽에 포커스가 많고요. 그리고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또 새로운 어떤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판단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통계적인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 뭐 22,000원에서 직전 고점 24,000원까지의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누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전망에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화조라고 불리는 정유화학, 조선 이들 종목들 역시 골고루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일단 이들 종목들도 주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죠.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 또 진단기기주가 오늘 강세인데 여기 인바디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어제도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진단기기 관련 주까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네. 삼성전자가 확인을 시켜줬죠, 어저께. 네. 그러니까 어저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거의 반도체 쪽으로 해서 거의 50% 정도 수익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반도체 업황이 좀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조금 꺾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더 성장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 작업 회사들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좀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종목별로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미리 반영돼서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또 올해 같은 경우 DDR4가 상용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대안주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뭐 정화조라고 하죠. 정유화학, 조선 뭐 유가가 조금 하락세를 진정했다. 뭐 이 덕분에 다우존스가 뭐 급등을 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유가 하락이 뭐 급격히 상승을 반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낙폭 가대 인식이 좀 강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아까 건설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크게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을 좀 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인바디라든지 아이센스라든지 뭐 엑세스 바이오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통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뭐 인바디나 이런 회사들은 뭐 신제품, 이런 것들이 소형화되며 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물대도 돌파시키고 있다라는 것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어떤 뉴스거리로 인해서 한 3, 4일 정도 급등세를 띄었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음 주에 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은 삼성전자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로 양 시장 모두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코스피, 코스닥 추가적인 상승 여부일 것 같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저점은 한 1880선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상단인데 지금 60선이 19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0선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940선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못 누르면 1880부터 이제 1940까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특히나 하단 박스권. 근데 지금 일단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여기서는 일단 조금 더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1940포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좀 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인 어떤 긍정성 이런 부분은 좀 버리시고요. 뭐 저희 꼭 지수가 아니더라도 종목도 좋은 것도 많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1920선 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현재 코스피는 191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인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게 방금 김근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지수상으로 1940포인트나 그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봤자 지금 남아있는 포인트 기준으로 본다라면 1% 내외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저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 장세가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대응해보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정영훈 팀장, 삼성전자 실적 호조 속에 대형주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중소형주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 김현경 주식팀장은 저유가 수혜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 대리, 1월 효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찾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석광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줄 전략을 보니까 1월 효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찾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제가 12월 달에 계속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자, 분할 매수 관점에서 1월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그 실적, 4분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를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런 4분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주는 실질적으로 1월 2일부터 1월 개장이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저께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4분기 그 잠정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뭐 YOY로는 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그 분기 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이제 좀 코스피 시장까지 약간 불을 붙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지수 때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수가 하락하던 오르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장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 개선주랑 턴어라운드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뭐 가장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국제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소폭 반등은 했지만 그러한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그 원유 수요 위축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약간 위험자산 회피 같은 부작용을 좀 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뭐 지난 그 연말 세계 원유 시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또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원유 쪽은 앞으로도 좀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래서 과대 낙폭되어 있는 그런 원유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4분기 실적주라든지 개선주, 턴어라운드주에 관심을 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뭐 상위 30개 업종 중에서는 뭐 지금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 추이를 좀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철강 디스플레이, 통신, 생활용품 업종들이 굉장히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통신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가인터넷 관련해서 통신 장비 쪽이 좀 좋아 보이고,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지금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수혜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4분기 실적 개선주랑 턴어라운드주는 계속 봐야 되고 배당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30개 업종 중에서 이익 전망치 추이를 봤을 때 좋아지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통신 장비 봐야 되고, 과대 낙폭주에서 지금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섹터는 바이오주를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권해주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되 4분기 실적 개선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관심주에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의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매수 기회를 놓치셨는 분과 그리고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IT 쪽이에요.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던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51,000원 부근까지 또 왔습니다. 전일도 급등세가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또 약 2%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51,000원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실적 좋습니다. 모바일 디램의 성장세까지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시장 대비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기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형주 쪽이 조금 오늘 급등세가 좀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조선정유화학까지 오늘은 전체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도 역시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증권주도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기움증권이 오늘 8%나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생보사, 손보사들이 오늘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차라리 지금 낙폭 과대했던 조선정유화학 이런 쪽으로의 매기가, 즉 매수세가 조금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종목군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이 전일 급등세가 좀 나왔었죠. 9%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도 조금 굉장히 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상정보가 이제 다시 6,000원대를 좀 회복했고요. 강조 많이 드렸던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견조한 흐름이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 핀테크 관련주들이 또 금일 굉장히 강하죠. 한국사이버결제가 상황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솔라시아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너무나도 좀 괜찮은 모습들. 오이솔루션이 지금 오늘도 6%네요. 그래서 22,000원 부분을 또 회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오이솔루션은 뭐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광 트랜시버하고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얘기를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 날 실적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그렇지만 월요일 날 다시 보기 하시면 아시겠지만 전차 주도 업종의 스토리는 2015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 사물인터넷, 핀테크, 전기차, 중국 중산층 소비 관련 이런 것들은 이번 급락장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미래 성장 산업의 주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이죠. 1월 5일 날 말씀을 드렸고 1월 6일 날입니다. 간다 확간다에서는 금융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플랫폼 회사들 확보한 유저로 금융상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핀테크로 인한 수혜 피해주들 극명한 엇걸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핀테크로 인한 수혜주, 자, 오늘 한번 봐보세요.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수요일 날이죠. 간다 또 간다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그렉시트 불확실성 지속이 되고 있다. 1월 안개장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 섣부른 매수 자제하자고 얘기인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죠. 통신, 장비, 제품, 그 다음에 보안, 홈오토, 비콘, NFC까지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좀 급하게 여러분들이 매수세가 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간다 또 간다에서는 CES 즉 가전전시회에서의 삼성전자의 명확한 신성장 동력 또 나왔다. 중국의 빼앗긴 부분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보인다. 휴대폰 회사가 아닌 종합 가전회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을 또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자, 오이솔루션 이제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그리고 성장성 쪽으로 시장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라올지 모를 뿐이지 그것이 간다는 쪽에 명확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종목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시장이 참 불확실하고 주식시장이 불확실합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해 보이는 것 없으시죠. 그러나 제 얘기는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실한 얘기들을 이번 주말 강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회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합니다.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부증권이 보이는데요. 거기 2층에서 하니까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일요일 날은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합니다. 오후 2시고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 오목교역 8번 출구죠. 그쪽으로 나오시면 우리투자증권이 보이는데 4층이 있습니다. 4층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꼭 좀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얘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많이 흔들거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구리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좀 줄였군요. 1917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차익실에 나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다소 좀 늘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571포인트까지 오르며 0.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주말 편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